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생리학 했어요. 생리학해서 어, 그 종이에다가 이제 한 페이지 분량, 그 생리학은 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 됐었죠. 그 정리해서 생리학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가볍게 훑어보는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판서를 통해서 한번 좀 가벼운 어떤 흐름이나 전개, 맥락을 좀 살펴봤고, 또 이 자료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역학을 할 거예요. 원 계획은 왕초보 특강이라고 해서 한 시간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 소개만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하는 것도 없고 학습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일 중요한 과목들을 좀 전체적인 맥락의 그림을 그리고 뭔가 어떤 내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어떤 스케치를 하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학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게 판서를 통해서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지난 그 합격 설명회 때 우리가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역학은 무슨 과목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학은 무슨 과목이죠? 뭐 하는 과목이죠? 우리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분석해서 종국에는 우리가 스포츠의 어떤 운동 상황을 역학적으로 분석한 거니까 최고의 수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힘의 사용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스포츠의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 다양한 종목들에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운동 역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봐요. 하나는 정력학과 동력학으로 보는 거죠. 정력학은 힘이 발생하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어디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고 안정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상태는 움직이는 상태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일까요? 자, 움직임이 있을 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아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어떤 힘이 존재해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에게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구를 당기고 있고 지구도 저를 당기고 있어요. 따라서 그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지구는 지금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있고요. 365일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또 돌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은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추진력도 저항력도 없는 어떠한 근원에서부터 만들어진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움직임에 저항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정력학이에요. 그래서 힘의 평형과 안정 요걸 다루는 게 정력학입니다. 그래서 그럼 정력학에서 움직일 때 정적 안정이라는 게 있고 동적 안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안정
동적 안정. 그럼 정적 안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저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지지 않아야 돼.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돼. 뭐 이런 스포츠 종목들 많겠죠. 뭐 있어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종목들. 뭐 있어요? 씨름. 그렇죠. 또 레슬링, 유도, 뭐 미식축구 라인맨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안 움직여요. 정적으로 안정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보면 어떨까요? 무겁지 않아요? 덩치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씁시다. 크다. 뭐 무겁다. 이럴 거예요. 또 어때요? 이 사람들 자세 취할 때 어떻게 해요?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낮추죠. 자세가 낮아요. 그쵸? 몸을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까? 아니죠. 딱 바르게 서 있어요. 바르다. 뭐 바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큰 힘을 발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되게 안정적인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려고 하면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안정적일수록 큰 힘을 가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린 크다, 무겁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세가 낮다, 바르다라고 얘기한다면 무게중심, 중력 중심이 신체의 자세의 정중앙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기저면도 있고 무게중심선의 위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쉬운 얘기들만 합시다. 자, 동적 안정이에요. 동적으로 움직인대요.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대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는 물체 뭐가 있을까요? 움직이는데 그 물체가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인류 역사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중력? 움직이는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특별한 외부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흔히 접했고요. 오늘 오시면서도 봤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올 수도 있었어요. 바로 바퀴예요. 원이에요. 구체예요. 공은 어떤 물체 표면에 중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굴러가요. 그쵸? 이런 안정성을 갖고 굴러가죠. 항상 무게중심이 기저면에 이렇게 딱 있어요. 평지에서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면 여기가 접촉점이잖아요. 접촉면이잖아요. 근데 무게중심의 수직 하방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으면 접촉면을 벗어났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이게 만들죠. 움직이게 만들어도 항상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렇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차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몸을 앞으로 숙일 거예요. 이 얘기는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쓰러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 자세도 취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해요? 한쪽 발을 더 내딛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내 몸에 어떤 받쳐야고 있는 부위를 넘어갔던 무게중심이 내가 받치고 있는 부위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지지를 또 했기 때문에 또 요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린 이걸 기저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접촉면 안의 공간에 내 무게중심이 있으면 난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쓰러지죠. 움직일 때는 계속 그거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그래서 앞으로 쓰러지는 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무게중심은 자꾸 내가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나게 만들어지고 나는 그걸 또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발을 빨리 내디뎌야 되고 그러면서 빨리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정력학적 분석이에요. 그럼 동력학이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있고. 그쵸? 움직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움직임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동력학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눠져요. 운동학은요, 운동역하고 비교하면 한 글자가 빠졌죠. 힘력자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운동역학은 힘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운동학은 힘을 따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게 운동역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움직임의 결과를 따져보는 게 바로 운동학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학적 분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체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간에 살아요? 3차원의 공간에 살죠. 3차원의 공간에 사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의 공간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적 위치에 살아요. 3차원의 공간입니다. 3차원의 어느 공간 P1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 P1이란 지점에서 어떠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물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위치에 딱 멈춰요. P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P1에서 P2까지 물체가 이동했잖아요.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P1에서부터 P2까지 움직일 때 뭐가 소모됐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사이에 시간이라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시간이 있었겠죠. T1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시간 T2가 갔겠죠. 그렇죠? 그걸 우린 시간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변화만큼 물체의 움직임의 변화가 위치의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동된 총 궤적 이런 것들을 우리 거리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동한 어떤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까지 이동한 최단거리로 따져보자. 역학적인 분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따져보자. 이렇게 따지면 어디까지 얼만큼 이동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고 어디서부터 이동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변위라고 얘기하죠. 하얀 거를 거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거리, 어느 정도의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거 바로 뭐야? 여기다 쓸게요. 자, 어떤 움직임 궤적,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되냐면 속력이 돼요. 이 얘기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의 거리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속력도 또 변화가 생기겠죠. 어느 일정, 우리가 지금 여기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속도 V1이 있었다, 여기 속도 V2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속도하고 여기의 속도가 다르다라면 분명히 속도의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속도가 변했겠죠. 속도가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힘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나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빠르게도 되고 느리게도 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가는데 빨라진 이유는 힘이 뒤에서 나를 밀었거나 앞에서 나를 당겼거나 그렇겠죠? 또 내가 앞으로 가는데 내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누가 앞에서 나를 막았거나 뒤에서 나를 잡아 끌었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속도가 줄어들었겠죠. 즉 움직임의 속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속도는 변화됐을 겁니다. 변화됐을 거고, 만약에 등속 운동이었다면, 힘이 어떤 평형을 이루었다면 속도는 변화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변화됐을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의 어떤 속력이 또 변화되는 부분이라면 우린 이것을 가속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방향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학에서는 주로 변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부터 특정 지점까지의 최단거리, 이것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을 우리는 속도, 벨로시티죠. 속도라고 표현하고, 속도를 또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동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특정한 속도에서 특정한 속도로 변했는데 그거 역시 시간의 변화로 나눠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야? 가속도, acceleration이에요. 네, 가속도, A라고 표현하죠.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요게 속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봅시다. 자, 시속 V1이 10m/s였다고 해봅시다. V2는 20m/s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시간이 10m/s에서 20m/s로 바뀌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게 변화량이니까 지금 몇 m/s의 속도가 변했어요? 20m/s에서 10m/s 빼주면 10m/s의 속도가 변했어요. 그게 지금 시간 1초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1초 동안 10m/s의 속도가 변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어떠한 힘은 이 물체 V1의 10m/s의 속도를 가진 물체를 1초 동안 10m/s만큼 더 증가시키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은 곧 힘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은 이제 속도가 증가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가속도는 우리 가속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플러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가속은 항상 플러스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가속은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아까 10m/s였고 20m/s였는데 반대로 20m/s로 가던 게 10m/s로 바뀌었어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려졌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밀었고 잡아당긴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걸 잡아 끌었고 앞에서 못 가게 막은 상황이네요.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더니 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 10m/s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가속도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힘이 1초 동안 이 V2, V1, 20m/s의 속도를 가진 V1의 물체를 1초 동안 10m/s씩 감속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 운동역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다 상황이에요. 자, 전자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얘기했고 후자는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을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포츠상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 뭐 있어요? 달리기, 추진이나 달리기. 예. 또 추진 국면이겠죠? 예. 또 뭐 있을까요? 축구, 대시. 예. 또 우리가 아는 스포츠 종목이 이렇게 없나요?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탁 스타트 동작. 또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우리가 생각에 뭐야 망설임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걸 생각 안 해서 그래요. 힘은 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거다. 힘은 물체의 움직임의 속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힘을 쓰는 스포츠는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달리기 할 때도 힘썼고 윤성빈 선수도 힘썼어요. 또 속도가 증가하는 뭐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속도가 증가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골프 스윙 이때 스윙 속도 증가하죠. 또 그러면 또 스윙 하는 도구 쓰는 스포츠 많잖아요. 야구 뱃 스윙 할 때도 그렇고 또 테니스, 배드민턴 뭐 다 있죠. 라켓부스라는 모든 종목. 또 야구 선수의 투구 공 던지는 거 그죠? 다트 또 뭐 있어요? 경정 뿡 그리고 오토바이 악셀레이터 자동차 악셀레이터 다 이런 거네요. 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속도가 줄어드는 건 속도가 줄어드는 거. 달리기 하셨잖아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야지. 그래서 이게 멈추잖아요. 이건 내가 아까 지면을 차고 갔던 힘이 오히려 지면을 차는 힘이 나를 못 가게 만드는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윤성빈 선수가 막 하고 오다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스켈레톤 스키 나를 갖고 싹쓸 거 아니에요. 그죠? 스키 타고 딱 내려오다가 딱 리프트인 곳으로 쫙 틀면 또 저항이 싹 생기면서 점점 멈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버티컬 점프를 한다, 수직 점프를 한다, 딱 하면 수직 점프를 할 때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이거 하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언제 속도가 확 증가했다가 언제 속도가 확 줄고 막 이럴까요? 네? 지면에서 막 떨어지는 그 순간 속도가 확 증가하겠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확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왜? 네?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힘은 다 썼는데. 난 힘을 다 썼는데. 100%다 써서 빵 뛰었어요. 근데 쫙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멈춰. 이게 왜 멈추냐라는 거예요. 중력.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내가 올라가는 걸 뒤에서 잡아 끄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속도를 계속 줄일 거예요. 우린 중력과 속도, 그래비티 10m per sec의 제곱. 일반적으로 약 9.8m per sec의 제곱인데 우리는 편의상 10m per sec의 제곱으로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m per sec 이렇게 표현할게요. 1초 동안 어떤 물체의 속도를 10m per sec씩 증가시킬 수 있는 힘. 이게 중력이에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나를 못 올라가게 막을 거고 다시 섰다가 떨어질 때는 나를 잡아 끌겠죠. 아까는 못 가게 잡아 끌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세게 잡아 끌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어떻게 빨라져요? 초당 10m per sec씩 빨라져요. 떨어지는 그 순간은 0m per sec였는데 1초에는 10m per sec가 되고 2초에는 20m per sec가 되고 3초에는 30m per sec가 되죠. 점점 떨어지겠죠.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바로 운동학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위치에 대한 얘기 했고요. 선운동에서 위치라는 걸 얘기했고 변이라는 걸 얘기했고 속도라는 걸 얘기했고 가속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위치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변이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직선거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속도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움직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라 그랬고 가속도는 어느 속도에서 어느 속도로 속도가 변한 걸 시간의 변화로 나눠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속도에 곱하기 t를 하면 뭐예요? 가속도는 속도가 되겠죠. 속도를 나누면 가속도면 가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속도가 되죠. 또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미분이라고 얘기해요. 미분하면, 변이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물체 움직임을 보면 이런 선운동, 선을 그리는 운동들이 있는가 하면, 선을 그리는 운동 뭐 어떤 운동 있어요? 선을 그리는 운동. 지구? 직구, 야구 직구. 예, 봅시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운동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직선이 뭐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향도 있겠지만, 지면과 수직을 이룬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체가 던져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직선 또는 곡선 선운동이죠. 그러니까 선운동인 선운동인데 얘는 직선이면 얘는 곡선 선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직선 또는 곡선 선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회전운동이 있어요. 그쵸? 회전운동. 회전운동은 뭐죠? 회전운동은 꼭 나와야 될 게 하나 있죠. 회전운동은 토크? 아, 힘이 있어야 되죠. 회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회전운동을 하려면 축이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3차원적 공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특정 위치의 축을 잡아봅시다. 특정 위치의 축을 잡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체가 여기를 우린 특정 지점 P1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얘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했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P2예요. 여기 이렇게 회전했어요. 자, 이런 건 어떤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걸 회전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바퀴 같은 거, 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전운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 몸도 공중 돌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을 취할 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인체의 어떤 무게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 운동할 때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지점까지 가는 걸 각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형성하냐면 요 세타 각도를 형성하죠. 네, 각거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각거리와 각 변이와 같이 우리 벡터와 스칼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까지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회전 운동에서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 각거리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스칼라라는 개념하고 벡터라는 개념은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개념, 물리량이거든요. 근데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다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근데 벡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 한 30도 정도 움직였네요. 그래서 스칼라로 얘기하면 각거리는 30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각 변이로 얘기하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잖아요. 각도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30도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30도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여기는 아까 플러스 30도였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특정한 지점 위치에서부터 특정한 위치까지 움직인 걸 우리는 각 변이라고 얘기해요.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특정한 한 위치에서 특정한 한 위치까지 변화될 때 분명히 시간의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따라서 각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각 속도가 되겠죠. 자, 30도의 각도로 움직이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럼 속도는 몇이에요?
30도 per sec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60도로 움직이는데 0.5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몇이에요? 120도 per sec가 되겠죠. 예. 1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자, 이렇게 또 각속도가 처음의 각속도에서 나중에 각속도로 제로에서 뭐 1로 합시다. 각속도가 또 변했어요. 그것을 또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의 각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반대로 그럼 각가속도를 또 시간으로 곱해주면 그게 각속도가 되는 것이고, 각속도의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각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선운동하고의 각운동, 회전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따져보는 건 이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되게 쉽거든요. 자, 다시 지운 다음에 요 개념을 한번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예요.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자, 이 물체가 회전 반경이 1m예요. 1m. 그래서 얘가 쭉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각도를 보니까 360도를 돌았네요. 1초 동안에. 그쵸? 네. 1초 동안 360도 돌았죠. 그럼 360도 per sec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각도로 얘기할 때는 360도 per sec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회전수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revolution per second. 우리 흔히 RPM으로 얘기하는데 REV 회전 1회전 걸리는데 1초 걸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1회전에 1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 개념이 라디안 per sec예요. 이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이 역학의 선운동과 각운동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다른 어떤 여러 어떤 그 스포츠 종목에서 이런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선운동을 각운동으로 각운동을 선운동으로 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라디안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라디안 공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풀어드릴게요. 라디안은 뭐냐면 요 회전 반경 있죠? 요 반경. 요 R로 원 둘레를 나눠 놓은 거예요. 네, 원 둘레를. 요거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에요. 여기 지금 R이니까 1R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했더니 또 여기도 R이에요. 여기도 R이죠. 2R이에요. 그쵸? 1R, 2R 합치면 또 똑같이 했더니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에요. 3R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180도가 돌아가니까 여기도 R인데 0.14R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전 반경의 길이로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를 나눠 놨더니 그 길이가 약 몇이래요? 3.14배만큼 길이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반도 똑같겠죠. 3.14겠죠. 그러면 회전 반경이 1일 때 R은 1일 때 호의 길이는 몇이에요? 6.28m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360도 돌았습니다. 1 회전했습니다. 몇 라디안 퍼 세컨드 될까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렇죠. 6.28 라디안 퍼 세컨드예요. 네. 반 바퀴를 돌았다. 그럼 반 바퀴를 돌았다. 180도 퍼 세컨드죠. 여기는 2분의 1 회전 레볼루션 퍼 세컨드 되겠죠. 여기는 3.14 라디안 퍼 세컨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각속도와 이제 각속도의 개념을 선속도의 개념하고 합쳐서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회전 반경의 길이로 반 바퀴만 딱 돌았는데 그러면 각속도가 3.14 라디안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선속도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각속도의 개념인데 선속도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우린 지금 한번 얘기했으니까 3.14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돌아서 요만큼 온 거죠. 반바퀴 돈 거죠. 반바퀴. 그러면 선속도는 몇일까요? 회전 반경이 2m일 경우. 자, 1초 동안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았어요. 180도 돌았어요. 그쵸? 1m일 때 여기가 3.14m랬어요. 그러면 2m로 늘어나면 이 호의 길이는 몇이 돼요? 6.28이 되죠. 그죠? 다시 여기 2m라고 얘기했으니 여기 반으로 쪼갤게요. 이렇게 돌면 이만큼 돈 거예요. 그죠? 자, 1초 동안 여기서 이렇게 도나 1초 동안 여기서 이렇게 도나 똑같죠? 우리는 야구 빠따로 얘기하면 야구 배트가 여기서 이렇게 돈 거예요. 똑같이. 그럼 야구 배트 가운데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돈 거고 야구 배트 끝쪽은 여기서 이만큼 돈 거예요. 그죠? 그럼 야구 배트의 회전 속도는 똑같이 1초에 3.14 라디안 퍼 세크만큼 돈 거예요. 그죠? 다시 3.14 라디안 퍼 세크만큼 돈 거예요. 각도로 얘기하면 180도 퍼 세크 된 거예요. 회전으로 얘기하면 2분의 1 회전 한 거예요. 그죠? 다 똑같죠, 이거는. 근데 여기는 회전 방향이 1m인 곳은 이 속도가 3.14니까 1m일 때 3.14니까 선속도는 3.14 m per sec예요. 그쵸? 아니 여기 1이니까 1일 때 여기 3.14니까 그러면 2라면 2배가 되겠죠. 더 먼 거리를 간 거죠. 그럼 여기의 속도는 6.28 m per sec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맞는 게 좋아요? 공이 여기서 맞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맞는 게 좋아요? 끝에서 맞는 게 좋죠. 왜?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3.14m/s 밖에 안 되고 여긴 6.28m/s나 되거든요. 속도가 2배나 많이 나요. 배트의 질량은 물론 스위트 스팟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트가 더 길어져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회전 속도는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근데 회전 속도는 똑같지만 물체가 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선속도는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할 때 배트를 어떻게 잡고 치는 거예요? 길게 잡고 치는 거죠. 그죠? 골프를 할 때 골프 선수가 장타를 치고 싶을 때 어떻게 쳐요? 그립을 끝으로 잡죠. 길게 잡죠. 최대한. 물론 뭐 그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길이가 길어지면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배드민턴 치시죠? 배드민턴 칠 때 라켓 그립 어떻게 잡으세요? 가깝게 잡으세요? 아니면 헤드 쪽으로 잡으세요? 아니면 라이트 헤드 오른쪽 라켓 그립 끝쪽을 잡으세요? 끝쪽을 잡죠. 왜 그런 거예요? 멀리 치려고 파워를 세게 하려고. 멀리 잡으면 나는 똑같이 움직였지만 헤드의 속도는 더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힘들죠. 왜냐면 멀어졌으니까 무거운 게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성 모멘트가 커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더 큰 파워를 실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역학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선속도를 각속도를 선속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하셨다니까. 자, 회전 반경이 3m인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가 6 라디안 퍼 세크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어요. 이때의 선속도는 몇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공식도 아직 안 배웠거든요.
56? 56.56? 56.56? 몇일까요? 몇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단계 다시 이전으로 갑시다. 요 각속도하고 속도, 요거를 우리가 속도는 우리 V, 벨로시티로 얘기하고요. 여기는 오메가 이렇게 표현해요. 각속도를. 얘네 관계는 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해요. 이해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렇게 회전했어요. 네, 어떤 일정한 각도를 그리면서 회전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5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m예요. 네. 여기에 각속도를 재봤더니 물론 이제 세타는 되게 작은 각을 움직였지만 각속도는 6 라디안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6 라디안 퍼 세크면 1초 동안이면 이게 1라디안이면 2라디안, 3라디안, 4라디안 거의 뭐 한 바퀴를 거의 다 도는 요 정도의 속도일 거예요. 그죠? 네, 6라디안 퍼 세크면. 네. 자, 여기서 요 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요만큼 돌아왔어요. 그죠? 요 지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회전 반경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호의 길이 역시 2배로 늘어나요. 그쵸? 근데 움직임의 속도는 똑같네요. 6 라디안 퍼 세크로. 그쵸? 자, 1 라디안 퍼 세크일 때, 1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속도가 1 라디안 퍼 세크면 1초 동안 호의 길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요만큼 간다는 거죠. 2 라디안 퍼 세크면 1초 동안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6 라디안 퍼 세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너무 작게 그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 간다는 거죠. 6 라디안 퍼 세크면. 그럼 회전 반경이 1.5m일 때 6 라디안 퍼 세크만큼 갔다는 얘기는 선 속도는 1.5m 곱하기 6 라디안 퍼 세크다 이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6 1 6, 6 5 30, 9m 퍼 세크 돼요. 그래서 라디안은 어디 갔나요?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단위예요. 그냥 단지 요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문제로 냈던 문제는 요거잖아요. 선속도는 3m 곱하기 6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몇이에요? 36, 18. 18m 퍼 세크예요. 여기는 선속도가 9m 퍼 세크고 여기는 선속도가 18m 퍼 세크예요. 회전 반경이 2배 늘어나서. 그쵸? 요거는 지금 뭐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회전 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의 둘레를 알아보는 원주율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파이의 개념이에요. 파이. 3.14의 개념.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하면 금방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운동학적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와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했죠.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선운동에서는 직선 선운동 있죠. 직선. 이렇게 직선 선운동 있어요.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근데 수직 방향과 수평 사이의 방향으로 물체가 투사되면 포물선 운동을 해요. 사투사 운동이라고 하죠. 대부분 높이뛰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포물선 운동을 하는 스포츠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느냐 이걸 따져보겠죠.
얼마만큼 멀리 갔느냐? 이걸 따져볼 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던졌냐? 이것도 따져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높이 올라가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따져보면 될 것이고, 요 멀리 갔느냐를 알아보고 싶다면 속도와 시간의 개념만 알면 돼요. 왜냐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한 거리니까. 그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고,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변이니까. 그럼 얘의 속도를 알고 얘가 얼만큼 이동하는 시간을 알면 우리는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도 이렇게 날아간 애도 얘도 알 수 있어요. 얼만큼 갔는지. 뭘 알면 돼요?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힘으로 시간을 산출할 수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속도를 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속도도 알았고 시간도 알아서 곱하면 뭐예요? 이동한 거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평 방향의 움직임하고 수직 방향의 움직임 중에 우리는 물체가 탁 던져지면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력. 물론 공기 저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면 우리에게 작용하는 건 항상 중력이에요. 근데 앞서 수직 방향의 힘으로 얘기하는 이 힘에는 이쪽 방향, 수직 방향 힘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멈춰요. 정점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은 수직 방향 움직임에서는 두 가지죠.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 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속도가 어때요? 감소되겠죠. 반대로 움직임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은 방향, 이 벡터가 같은 벡터예요. 네. 같은 방향이라면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올라갈 때는 속도가 감소했을 거고 내려올 때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중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따라서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아요. 그죠? 방향만 다를 뿐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중력을 수직방의 속도를 동일하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해서 등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중력을. 그래서 움직임이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나타나죠. 근데 반대로 다른 우리 수평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자, 중력은 아래로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즉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어요. 자, 이거는 뭘 일으키냐면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속도에 대한 변화는 일으키지 않아요. 수평 방향에서는. 단지 뭐만? 방향만 바꿔요.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수평 방향은 어느 위치에서나 항상 수평 속도는 동일해요. 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 근데 수직 방향은 처음에는 밑으로 작용했을 거잖아요. 위로 작용했겠죠. 우리 추진력이었으니까 위로 이렇게 작용했겠죠. 근데 중력 때문에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나중에 0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거의 0이었다가 조금씩 점점 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얘하고 얘가 합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얘하고 얘가 합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가겠네. 얘하고 얘하고 합쳐져서 이쪽으로 가겠네.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가겠죠. 점점점 방향이 바뀌겠죠. 수평 속도는 안 바뀌지만 수직 속도는 점점 감소했다가 내려올 때 수직 속도는 방향이 바뀌어서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채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채공 시간도 계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점의 높이까지 올라가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기본 공식만 알면 얼마든지 이거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을 얘기했는데 좀 전에 회전운동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라디안의 개념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호의 길이, 그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d라고 얘기하면 얘가 얘의 길이하고 같을 때, 얘하고 얘 세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는 1 라디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각도가 세타가 약 57.3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는 아니고요. 57.3 뭐 이렇게 각도로 무한대로 나가요. 요 각도인데 요 각도를 우리 1이라고 정하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초 동안 1라디안 퍼세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각속도로 얘기하면 뭐냐면 57.3도 퍼세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예. 1라디안이니까. 예. 그러면 1초 동안 57.3도 돌았는데 그러면 선속도는 얼마냐? 우리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 1초 동안 57.3도 돈 걸 우리 1라디안이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너 회전 방향 몇이야? 나 1m야. 그럼 1라디안이면 D도 역시 1m겠네. 우리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57.3도 퍼세크의 속도로 회전을 하면 회전 반경 1이라면 호의 길이는 1m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회전 속도지만 여기는 뭘 그렸어요? 선을 그렸죠. 선을 그렸어요. 여기 몇 미터 갔어요? 1m 갔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1m 퍼세크 간 거예요. 1 라디안 퍼세크고 라디안 퍼세크고 여기는 1m 퍼세크죠. 각속도고 선속도죠. 그래서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각속도가 57.3도 퍼세크로 일정하면 선생님 저 회전 반경 2배로 늘릴게요. 요거 그대로 하고요. 아까 1m인데 2m로 늘릴게요. 그럼 호의 길이는 몇 미터로 늘어나요? 2m로 늘어나죠? 그럼 여기 선속도는 몇이에요? 2m 퍼세크죠. 그죠? 선생님 저 4배로 늘릴래요. 몇 미터 퍼세크예요? 4m 퍼세크죠. 회전 반경이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속도는 지금 57.3도 1라디안 퍼세크로 똑같으니까 4배로 늘리면 선속도가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오,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근데 이 공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각속도를 알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각속도는 넘기면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예요. 그죠? 다시 요거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인데 얘만 남겨놓고 싶어. 그러면 양쪽에 회전 반경분의 1 곱하기 회전 반경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각속도만 남고 이 오른쪽으로 옮기면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만 남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남았어요.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선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볼게요. 일정. 선속도는 일정.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일정이죠. 아까 4배만큼 늘렸을 때. 여기 지금 몇 미터 가요? 4미터 가죠? 1초 동안. 그죠? 여기는 1초 동안 3미터 갔고, 여기는 2미터 가고, 1미터 갔고. 근데, 선속도가 4미터 퍼세크의 속도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회전체가. 회전체의 각속도는 1라디안 퍼세크고요. 근데 선생님 저 회전 선속도는 4m 퍼세크로 유지하면서 회전 반경을 반으로 줄여볼래요. 2m로 줄여볼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m 퍼세크로 유지되는데 회전 반경 2분의 1로 줄인대요. 그럼 각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까요? 각속도가? 선속도가 지금 4m 퍼세크인데 근데 얘가 일정하대요. 얘는 얘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변화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얘를 2분의 1로 줄이면
얘가 안 변하려면 얘는 2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m, 2m 이동해서 요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4m/s의 선속도를 유지하는데 회전 반경만 줄였더니 똑같이 여기 4m 간 거예요. 1초 동안. 근데 1초 동안 세타를 더 간 거죠. 1라디안/s를 더 간 거죠. 그럼 각속도는 여기 뭐가 돼요? 여기까지 1라디안이었는데 2라디안이 된 거죠. 그럼 여기 2라디안/s 돼요. 그쵸? 그래서 회전 반경, 선속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회전 반경을 줄였더니 각속도는 2분의 1로 줄이면 각속도는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서 다이빙 선수가 회전 반경을 쭉 이렇게 1m로 하고 있다가 회전 반경을 0.5m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탁 각속도가 뭐 1라디안/s로 돌고 있다가 탁 줄이는 순간 2라디안/s로 도는 거죠. 더 빠르게. 선속도는 4m/s로 돌고 있다가 2m/s로 돌겠죠. 내 접선 끝에서. 그쵸? 그러니까 아니죠. 선속도는 똑같이 돌고 있겠죠. 4m/s로. 동일한 속도로 돌아야 되니까. 동일한 속도로 돌 때 회전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이해돼요? 이해 안 됐어요? 제가 설명할 지금 요 길이를 할게요. 4m의 길이를 가진 사람이 회전에서 초당 4m/s의 선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회전 반경을 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때는 1라디안/s인데 요걸 반으로 줄이면서 2라디안/s의 각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접선 끝에 선속도는 4m/s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되게 빨리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를 움직인 걸로 느껴지고, 하지만 회전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각도를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회전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물체에 큰 힘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회전 방향을 길게 해서 여기에 접선 속도를 크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고, 뭔가 빠른 회전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회전 방향을 줄여서 빠른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 야구에 아까 배트를 얘기했지만, 야구에서 장타를 치고 싶다면 회전 방향을 길게 해서 야구 배트를 길게 잡는 거고,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다, 공이 너무 빨라서 치기가 어려운데 내가 야구 배트의 무게 때문에 이걸 회전시키기가 어려우니 야구 배트를 좀 짧게 잡자. 짧게 잡으면 보다 쉽게 돌아가니까 빠른 공에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점프를 하는데 나는 회전수가 2회전밖에 안 돼. 그 원인을 봤더니 내가 팔을 벌리고 있어서 이게 빠른 회전이 안 됐어. 대신에 선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팔을 이렇게 움츠리면 회전 방향이 줄었기 때문에 더 빠른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속도는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각속도는 뭐 3라디안/s였던 게 뭐 4라디안/s, 회전으로 얘기한다면 뭐 2회전 하던 게 3회전을 할 수 있는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은 회전을 하고 싶으면 회전 반경을 줄여라라고 얘기할 것이고, 회전수를 줄이고 싶다면 회전 반경을 늘려라라고 얘기하겠죠. 반대로 외부에 큰 힘을 전달하고 싶다면 회전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반경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라. 그래야 큰 힘을 외부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드민턴에 스매시를 할 때 바로 회전 반경을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죠. 맞아요? 이렇게 안 치죠. 회전 방향을 우린 지금 이 얘기했으니까 회전 방향을 늘려야 되니까 뺨을 때려도 이렇게 때려야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회전 운동인데 이렇게 크게 하면 선속도는 빠른 것 같지만 내 몸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접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게 한 다음에 쫙 이렇게 쳐야죠. 맞는 순간에만 탁 펴지게. 그러면 각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맞는 순간에 최대의 회전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속도가 만들어지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야구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몸에 붙여서 돌았다가 마지막에만 스윙 나가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몸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몸에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만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에만 채찍질하듯 나가겠죠. 그런 동작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운동학적 분석만 하면 나중에는 힘만 넣으면 돼요. 왜 그게 더 힘들었지? 왜 그게 더 쉬웠지? 왜 돌아갔지? 이런 개념들이죠.
마지막으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역학을 하기 전에 우리 단위에 대한 개념만 한번 생각하면 단위를 생각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변이라는, 이동하는 미터에 대한 개념, 속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 세컨드, s 요거 얘기하는데, 역학을 얘기하면 물체의 질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킬로그램 질량 얘기하죠. 그래서 국제표준규격은 질량과, 아니 그 거리와 변이와 그 다음에 질량과 시간의 관계로 그 물체의 단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래서 MKS계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운동 역학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좀 길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